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시소스나 와일드 망고. 그거 못지않게 음식들을 이용한 다이어트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이어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오늘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이제 건기식과 관련된 거, 시소스나 와일드 망고, 다양한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이어트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못지않게 음식들을 이용한 다이어트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들은요, 노푸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다 실패.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대표적 다이어트, 안 먹는 거죠.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안 먹으면 살 쭉 빠진다. 그런데 이런 류의 다이어트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원푸드 다이어트, 대표적으로 황제 다이어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만 주가장창 먹자. 이것도 역시 다이어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이어트는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탄수화물과 지방만 섭취를 줄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꼭 먹어야 되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까지 같이 안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필요로 하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대해서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 필요해, 빨라, 어서. 그러다가 들어오는 순간 부족했던 영양소들을 막 몸에 이제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많이 먹다 보면 필요 없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빼려고 했던 탄수화물, 지방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원푸드나 아니면 또는 노푸드 다이어트들은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만들어진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체 다이어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나를 살찌게 하는 가장 주된 식습관 싹 빼고 거기에 긍정적인 식습관을 딱 넣어줘서 그것들을 장기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그런 것들을 대체 다이어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육식만 너무 많이 먹어요. 채소를 안 먹어. 그럼 우리가 옛날부터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채소 먹어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뭔가가 이상이 생기고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는 육식은 조금 빼주고 거기에 좋은 채소를 넣는 습관으로 딱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영양적 균형이 맞아지면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몸이 건강하게 되면서 몸속에 있는 다양한 염증이나 지방들이 줄면서 몸이 슬림해지는 이런 접근으로 가는 것이 바로 대체 다이어트입니다. 아주 쉽죠? 대체 다이어트 중 식초 다이어트가 있다. 많은 연구를 토대로 해서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이 살찌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식품이 뭔가에 대한 연구들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햄버거입니다, 피자입니다, 밥이에요, 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건 우리 얘기고요. 실제로 미국이 너지라고 지목한 살찌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그건 바로 설탕. 그래서 미국이 설탕세라는 거,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설탕세라는 건 설탕에 세금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설탕이 사용되는 특정한 식품, 그 중에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바로 너지.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탄산음료. 탄산음료는요, 실제로 물에다가 탄산 넣고요, 그냥 설탕 집어넣은 설탕물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넣는 설탕의 양이 많아.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을 먹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탄산음료를 마시거든요. 하루에 한 8리터씩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4개의 탄산음료를 매일 먹는다? 자, 그렇게 먹어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찌고 혈당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당뇨 환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지목하고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설탕세라고 하지만 소다세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다, SODA, 뭐죠? 탄산음료. 결과적으로 탄산음료에 과세를 해서 탄산음료 값을 올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좀 덜 먹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을 잡은 게 바로 설탕세, 소다세의 정체입니다. 근데 탄산음료를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콜라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물 먹으라 그러면 드십니까? 아니, 맛없지. 자,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대체로 나온 게 바로 뭐냐 하면 식초 다이어트예요. 자, 그래서 한 5년 전쯤인가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파인애플 식초. 그래서 그 당시에 파인애플 식초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얘기가 됐고요. 지금도 또 뭐가 있느냐, 홍초 다이어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홍초 마시면서 다이어트 하세요. 그 다음에 감식초 다이어트, 사과식초 다이어트, 이렇게 다양한 식초 다이어트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식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식초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음식 똑같이 다 먹는데 식초를 이렇게 팍 마시면 위 아파요. 그러면 안 돼. 일반적으로 이 식초 다이어트의 핵심은 음식에 식초를 뿌려 먹는 개념이 아니라 식초에 물을 타서 마시는 개념의 다이어트죠. 자, 그러면 식초에 물을 타서 마신다? 그럼 그만큼 먹었으니 뭐를 안 먹겠어요? 탄산음료를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식초 다이어트의 핵심이 되는 것들을 보면 파인애플 식초나 홍초, 감식초를 보시면 신맛이 있어요. 단맛이 있습니다. 신맛과 단맛은 탄산음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파인애플 식초와 같은 식초들이죠. 자, 그런데 드셔보시면 냄새가 너무 강해. 물을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물을 많이 탄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먹은 만큼 탄산음료에서 오는 설탕을 줄이니까 다이어트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식초 다이어트의 핵심은 탄산음료의 섭취가 많은 분들,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용품인 식초음료, 식초물을 넣음으로써 그것들을 빼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는 데 있는 파인애플 식초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식초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발효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시중에요, 식초를 고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발효한 식초가 있고요. 하나는 화학 식초가 있거든요. 화학 식초를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빙초산. 이왕이면 이런 것들은 말고 순수하게 그냥 발효가 된 식초를 선택하는 게 우리 몸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식초가 우리 몸에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맛을 돌리는 데 좋아요. 다이어트에 입맛을 살리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안 해보셔서 그런 얘기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다이어트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굶잖아요. 그쵸? 굶으면 입맛 자체도 없어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이럴 때 내가 먹지 않겠다는 의지는 있으니까 입맛은 살려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활기차지고 대체할 수 있는 채소나 과일로 그런 것들을 먹어서 내 포만감을 눌러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이어트 때는 잘 드시는 게 중요한 면에서 식초는 입맛을 살리는 도움이 있어서 도움이 되죠. 또 식초가 들어가면요, 물론 위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식초가 들어가면 살짝 위산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어쨌든 이왕이면은 화학초보다는 발효초, 그리고 내한테 맞는 형태로 식초를 먹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대체 다이어트는 원인 규명이 더 중요하다. 대체 다이어트는요, 굉장히 과학적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성공 확률도 매우 높은 다이어트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진행이 됐던 어마어마한 다이어트 결과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듀크 대학 의대에서요, 미국 사람들 막 엄청나게 뚱뚱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막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이 사람들을 살을 빼고 정상으로 돌리는 거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쌀밥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밥 다이어트를 했어요. 동양에서 먹는 밥, 반찬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먹이고요. 기존에 먹었던 식빵, 베이컨, 우유, 뭐 달걀 이런 것들을 싹 대체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얻었어요. 거의 1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고요. 하물며 90% 가까이가 요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뭐냐? 나쁜 식습관에서 비만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나쁜 식습관을 좋은 식습관으로 대체해주는 순간,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해주는 순간 몸은 건강하게 되는 거죠. 대체 다이어트는요, 살이 쪘다? 원인이 뭐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술이야, 술. 여자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우, 그 달달한 케이크 이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술이 내 살찐 거의 원인인 건지 케이크가 원인인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한 걸 모르고 그냥 내가 막연하게 아유 오늘부터 술 끊지 뭐 이런다고 효과가 있을까?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 다이어트는 매우 좋은 다이어트고 과학적 다이어트지만 대상자가 어떤 이유에서 살이 쪘는지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세워줬을 때에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이어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니 그 원인은 어디 가서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까운 보건소 가시면은요 영양사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내가 먹는 식단을 좀 분석해 달라고. 방법 아주 간단해요. 뭐 하루나 3일 정도 내가 먹는 것들을 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사진을 다 모아서 전문가에게 가져가면은 그분들이 기계를 통해도 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내가 지금 뭘 많이 먹고 어떤 식품군을 덜 먹고 하는 것들을 분석해 줍니다. 그 과정을 한 번만 좀 거치시면 내가 뭐를 대체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안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내가 계속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유지하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다이어트 참 어려워요. 자, 오늘도 다이어트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 대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 어렵다는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거예요. 꼭